저는 어제 10시 반이었죠. 대통령과 그리고 측의 시도지사들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몇몇 주요 장관들하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통사는 9번째인데 새로운 대통령 취임 후에는 첫 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가졌습니다. 사실 어제 그 중앙지방협력회의 때문에 제가 12일 날 본회의에 제가 출석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게 대통령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가 일어나기 전, 이 행사 끝나기 전까지는 그 대회비로 유지해 줄 것이 두번 예의고 또 원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제가 회의에 참석을 못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그렇게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인데 마침 주제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앞으로 재정 분권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러기 위해서 교부세 제도 그리고 지방소비세 이런 것에 대한 시도지사의 토론, 솔직한 토론을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종시의 교부세 문제가 대단히 불합리하게 돼 있어서 제가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서면서 이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어제 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원래는 비공개로 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즉석에서 비공개로 할 거 뭐 있나, 국민들한테도 다 공개합시다 해가지고 기자들이 그대로 공개가 돼서 영상이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보시죠. 현장에 있는 겁니까? 이쪽 8천억을 봤는데 40만의 세종시가 받는 교부세 1,1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가 우리 대주특별자치도 하고 세종특별자치시도 우리 17개 시도 중에서 특수한 자치단체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가 있고 방역자치단체가 2계층제 자치단체인데 제주도하고 세종시만 단계층제예요. 기초하고 광역이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세종시는 2012년에 출범을 했을 때 같은 단체, 그 단층제인데도 불구하고 기초분에 대한 교부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인구가 10만이기 때문에 광역과 기초를 구분할 그런 의미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지금 세종시 인구가 40만이 됐고요. 제주도에 면 67만 40만인데 67만인 제주도가 1조 8천억을 받는데 40만인 세종시가 받는 교부세는 1,1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고요. 우리가 국가 계획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국가 예산으로 지는 거 굉장히 고마운데 짓고 나서 이관을 하면 그게 전부 다 지방부 부담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지방부의 유지 관리비는 국가에서 보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검정물티 옆에서 같이 연구를 해주셔서 뭐 균형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셔서 고압 검토는 해보고요. 그건 별도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하십니다. 네, 어제 10시 반부터 11시 40분까지 했나요? 1시간 한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아주 굉장히 임팩트 있겠어요. 각 시도지사들이 전부 다 현안에 관한 얘기를 했고 또 현안뿐만 아니라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산적인 토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비공개로 하던 것을 공개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가장 큰 성과라고 얘기해도 좋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우리 세종시의 교부세 문제, 지방 재정의 문제를 설명했을 때 그걸 100% 이해했다는 거예요. 사실 교부세 문제 사실 복잡합니다. 여러분께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요령 있게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걸 100% 이해하면서 일리가 있다. 그건 검토하자. 그래가지고 거기는 기재부 장관이나 또는 행안부 장관한테도 검토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께서 이렇게 긍정적인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내려오고 이해를 한 바탕이라면 제가 앞으로 행동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행안부 장관을 만나려고 그러는데
장관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결국은 법제화 시켜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입법화시키는 문제도 탄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기초분이 16개 항목을 전국 자치단체가 받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부세라는 것은 그 산정 항목이 있어요. 뭐 육아, 농비, 뭐 도로율 뭐 이런 거를 하는데 그게 16개 항목인데요. 그 16개 항목의 유지 관리비를 기준 재정 수요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기준 재정 수요가 얼마인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총 얼마 되는 거죠. 16개 대한. 그런데 그 자치단체의 수입은 얼마밖에 안 되니 그 차익을 말하자면 그 보전해 주는 게 교부세의 제도이고 그게 이제 교부세 운영 원리인데요. 그것을 광역분이 있고 기초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중으로 받는 거예요. 기초분은 광역에 얹어주고 광역이 다시 배분하는 그런 구조인데 세종시는 2012년도에 그 출범했을 때 무슨 광역이다 기초다라고 구분할 정도의 사무나 구분이 없었습니다. 제주도는 그 당시 그 67만, 지금 67만입니다만 뭐 지금도 비슷했을 거예요. 그때 단층제로 시작을 했지만 이미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그런 4개 시군이 있어서 기초분의 교부세를 받아왔던 것인데 단층제로 되다 보니까 이게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기존에 받아왔던 교부세분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액으로 항목에 대해서는 주지 못하니까 교부세 전체 3%를 떼어서 일정률을 계속 주는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걸 정률제라고 하고 제주도로서는 굉장히 해피하죠. 가만히 있어도 3%가 교부세가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그냥 또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구조가 없었기 때문에 교부세가 늘어났어도 광역분에 해당하는 것밖에 못 받았는데 이제 인구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충해달라 할 때 16개 항목의 전체 기초분의 교부세를 산정한다면 산정 방식에 따라 조금 다른데 이게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또 행안부하고 저희하고 입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그게 약 2,300억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2,300억을 우리가 더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컴이다, 또는 스포츠센터다, 복지시설이다 라는 것을 LH나 행복청에서 지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이관하는 건 좋은데 이관 뒤에 유지관리비는 전혀 보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이관 이후에 유지관리비를 교부세로 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교부세 16개 항목에는 그런 항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 세종시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재정 압박이 왔죠. 그 유지관리비가 연간 작년 기준으로는 1,200억이고요. 이관되는 시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추산하기로 2030년에는 약 2,250억가량, 2,300억가량이 유지관리비로 매년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라는 부담을 안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내셔널 미니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지역에 살든 간에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혜택을 보장받아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그게 바로 교부세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은 데라 또는 아무리 없는 데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 이상 최소한의 어떤 그 생계는 보장받을 정도의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내셔널 미니멈이라고 하는 건데 그 내셔널 미니멈이라는 것을 평균해 보면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 1인당 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서 쓰는 예산을 평균할 때 1인당 887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1인당 887만 원을 자기가 세금을 냈든 어쨌든 국가로부터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세종시는 1인당 507만 원입니다. 평균에 못 미치는 거죠. 그건 대단히 저로서는 용납할 수 없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1조 8천억을 교부세를 받다 보니 1인당 1,100만 원을 넘게 받아요. 그러니까 격차가 굉장히 많은 거죠. 세종시하고 제주도하고 같은
특별자치 시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1,100만 원 이상을 받고 우리는 507만 원을 받는다면 이건 이제 바로잡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1인당 887만 원에 우리 세종시가 맞추도록 교부세를 보전해달라는 할 적에는 1조 2천억 가량을 우리가 교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1조 2천억을 받아버리면 막은 굉장히 어렵죠. 그게 제주도에서는 교부세액의 3%라는 정률인데 1조 2천억을 보장받으려면 우리는 교부세 2%가량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이고 또 우리를 보는 시각이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종시에 들어서는 시설 같은 것은 전부 다 새로운 것이고 또 깨끗하고 하는 그런 혜택까지도 전부 다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보는 시각이나 이런 기준들이 다를 수밖에 없고 이것은 대한민국에 세종시 같은 도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선례도 없고 다른 도시도 비교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특례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는 정률제가 됐든 아니면은 지금 현행은 2023년도에 제가 취임을 해보니까 그 교부세가 너무 적어서 그래서 일반 광역분에 해당하는 교부세의 25%를 얹어주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을 해서 행안부에 지금 그 정도 받고 있는데 그래봤자 우리가 1,100억 중에 25% 그러니까 28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 우리가 얹어서 받는 거 가지고서는 부족하다. 그나마 그것이 3년간 한시법으로 돼 있어서 2026년이면 끝납니다. 그럼 내년도 받고 나서 그 이후에는 더욱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23년도에는 우선 그거라도 살리자 해가지고 그 입법을 제가 서둘렀지만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해서 이제 26년이 지나기 전에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를 지난번에 여러 번 무슨 행안부라든가 또는 기재부라든가 또 헌법재판소라든가 법제처라든가 이런데 법령 질의라든가 쭉 했습니다만 그 반응은 원래 선례가 없는 거기 때문에 뭐 옳다 그러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각하되고 기각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행정적으로 풀 일이 아니고 이건 정치권에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 국정감사 때 제가 일부러 이거를 국회 차원의 아젠다로 이슈를 국회 이슈를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그 문제를 거론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어제 마침 게재가 되어서 대통령과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제가 발표를 함으로써 어쨌든 대통령께서 이해를 하고 검토 지시를 내렸으니 뭐 우리 저로서는 뭐 긍정적으로 이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제가 그런 사소한 일 때문에 제 신경과 에너지를 허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의원들이 당연히 저한테 기분 편한 질문이 됐든 시중 질문이든 하려면 해야죠. 그런데 그 답변이라는 것은 그 질문이라는 것은 왜 하냐면 시민들이 알아야 할 질문이니까 하는 것일 테고요. 그 답변을 왜 정확하게 해야 되냐면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치계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의장의 명의로 24시간 전에 시장한테 질문 요지서를 보내게 돼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러면 그게 응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11월 5일 날 그런 질의 요지서가 도착을 했고 그래서 그 11월 7일인가요? 11월 7일 날 그 질의 요지서에 대해서 답변을 다 보냈습니다. 근데 11월 7일 금요일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입각해서 뭐 질의를 했으니까 저도 답변 준비를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제가 보고받기로 11월 7일 날 오후 6시가 넘어서 의장의 결재받은 것도 아니고 한아무개라는 그 의회 그 직원이 뭐 불러주셔서 받아 적었습니다 해가지고 개인적인 메신저로 보내가지고 또 전혀 다른 질문 요지를 보내왔는데 시장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의장이 사인해서 보내면 제가 마땅히 답변을 해야 되지만 의회 사무처 직원이 뭐 이런 거 질문하니까 부탁합니다 해가지고 사신으로 보낸 것까지도 제가 다 그거를 의원이 보낸
공식적인 답변을 해야 될 일이냐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그 질문 내용이 어느 정도 구체성이 있어야 답변을 할 거 아니에요. 뭐뭐 관련 뭐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려요.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답변하겠다. 그런데 이런 질의서를 보내지 않고 나한테 답변을 하면 나는 답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갖고 좀 소란이 있어서 그 임채성 의장님하고 나하고 그럼 이렇게 합시다. 오늘은 뭐 이런 식으로 절차를 안 받은 것도 문제고 그리고 금요일날 저녁에 직원들한테 보내면 직원들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나도 준비하셔가지고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공문을 보내시면 내가 언제든 답변하겠다. 13일날 오늘인가요? 오늘 13일인가요? 그런데 그게 또 가더니 그거 안 되겠다.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러는데 그때 마침 MBC에서 그 한미상 시상식이 3시에 있는데 MBC에서도 한미상 시상식을 의회 일정이 있다고 저희들이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통상 의회 일정이 12시 1시면 끝나니 그럼 3시 하겠다 해서 그 배려를 해서 저 때문에 시간을 조정해 준 겁니다. 제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대전시장하고 저하고 시상을 하는데 시장이 빠지면 되겠어요. 임의로 정한 것도 아니고 저의 의회 일정을 감안해서 해줬다면 저도 거기에는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고 2시 15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가 다시 와서 또 답변할 거 다 했고 시정연설 다 했고 시간은 좀 늦어졌습니다만 그리고 김현미 의원이 묻고 싶은 거는 또 우리 기획조정실장이 대신 답변해도 된다 해서 답변 다 드렸어요. 그런데 왜 답변 안 했냐고 사과를 요구하고 뭐 이러는데 자 오늘 이렇게 합시다. 그거 갖고 자꾸만 우리가 번져나갈 일도 아니고 이런 사소한 일 때문에 큰 일을 우리가 그르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응? 제가? 누가요? 그러니까 의장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가 지금 오다 보니까 또 뭐 민주당에서 뭘 발표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오늘도 제가 오늘 그 예결위 간사분들 다 만나고 그리고 황운하 의원도 만나고 권영진 의원도 뭘 해야 되나요? 행정수도 특별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의원들이 그 발의한 법률안이 있는데 그 법률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가지고 계속 논의하면서 또 만나기로 하고 했는데 지금 이런 때 시장이라는 사람이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지. 자꾸만 그 비인격적인 어떤 비난을 하거나 그런데 제가 신경을 쓰면 그게 쓰는 게 옳겠습니까? 그 시정 발전에 좋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뭐 의회든 저든 서로 간에 예의를 지켜야 되고 그 절차라든가 그 규정을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심당 워낙 전국적으로 유명한 빵집이라 세종에도 유치하고 싶어요. 또 몇 번 저희 타진도 해봤습니다. 근데 성심당 그 제과점이 저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제과점이다. 창업 정신이 훌륭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대전에 키워준 기업이기 때문에 대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기업이 정말 무한 확장하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근데 우리는 대전이 키워준 기업이기 때문에 대전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라는 답변에 제가 솔직히 말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유치해서 우리도 좀 많이 팔고 손님도 하고 싶은데 그런 정신을 가진 우리 대전 기업이 있다는 것에 정말로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성심당이 더욱 잘 되자고 하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돕고 싶습니다. 그런 테마파크를 만든다든가 무슨 밀밭이라고 그랬나요? 그런 것들이 세종시에서 우리가 도와주거나 또 같이 공생할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다면 그건 저는 얼마든지 저는 그럴 용의가 있고 뭐 차제 제 말에 감동을 받아서 세종에 지점을 만들겠다 그러면 그건 정말 쌍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렇고 아까 의회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쭉 많이 해왔지만 예전에 이러지는 않았어요. 예전에는요 국정감사가 됐든 뭐 제가 도의회는 또 이렇게 상대를 안 해봤겠습니까? 그때도 질문이나 24시간 내에 주도록 돼 있고 중요한 옛날에는 정말 해줬어요. 그리고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줘야 그래야 공무원들도
일을 하고 살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자기가 업무라고 그러지만 그 모든 걸 통계를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어서 불러나와가지고 질문하는데 그걸 어떻게 탁탁탁탁 컴퓨터까지 답변을 합니까? 가혹한 일이죠. 그리고 질문과 답변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건 시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자고 하는 것이지 그 공무원이 쩔쩔매는 모습이라든가 부정확한 답변, 그 답변 듣기 위해서 질문합니까?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정말 제도가 아니라 이거는 성숙된 우리 정치의식,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지켜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요. 그게 격조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질문을 저한테 요구한다면 제가 왜 거부합니까? 그걸 거부할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질문을 해줘야지 정확하게 질문하지 않고 그냥 불러 세워가지고 기습적인 질문하면 거기 답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직원들이 느끼는 스트레스고 우리 직원들 표현에 의한다면 그것을 갑질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예산 심의 앞두고 정말 불거져서 좋을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자제를 하고 있어요. 대국적인 입장에서. 이 부분은 서로 협조하고 존중하는 그런 훌륭한 정치 문화가 우리 세종시만이라도 좀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스트레스 너무너무 받습니다. 금요일에 6시 10분에 뭐 질이라고 해가지고 오면 안 만들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시장한테 보고는 꼬박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스스로 만든 질문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할까요? 라고 물어도 답변을 안 해주면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역지사지로 여러분들께서도 언론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당사자라고 생각하실 때 어땠을까? 심정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방법원은 그 법상, 그 법원 조직법에 의해서 2031년 상반기까지 여기에 짓도록 법에 못을 박았어요. 시기를. 그러니까 늦춰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이 지방법원 설립에 대해서 이게 500억이 넘기 때문에 KDI의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적격성 심사가 지금 자꾸 미뤄지고 있어서 정부 안으로서 그 예산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적격성 심사가 언제 끝나냐라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10월 말, 11월 말이면 11월 정도면 끝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끝나면 거의 적격성이 있다라고 판단한다는 전제하에 지금 말하면 쪽지 예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이번 예산안에 적어도 설계비를 빨리 이걸 반영시켜 주셔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설계비 10억을 정부 예산에는 빠져 있지만 그걸 집어넣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했고 뭐 일리 있다 하는데 이제 국회 이제 봐야 되겠죠. 뭐 그런 요청을 했고요. 우선 설계비 10억이 들어가야 올해부터 설계가 되고 이 31년도에 연도를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했다는 것이고요. 타크 골프장은 괜히 이거 먼저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먼저 터져가지고 난리인데 이것은 문체부에서 지금 타크 골프가 전국적으로 굉장한 붐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표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크 골프를 하는데 뭐 폭이라든가 거리라든가 간격이라든가 이런 어떤 표준 기준이 없으니 위험할 수도 있고요. 또 너희들이 하다 보면 거기에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장애윤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전혀 규제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어떤 표준 규칙, 표준 안에 대한 용역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제안이 와서 그렇다면 세종시에서 그 말하자면 용역비 1억을 세워서 한번 그걸 설계를 우리가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거를 짓는다는 게 아니고 그런 설계 용역을 한번 해서 용역에 대한 표준안을 설계를 해서 그게 18홀이 됐든 36홀이 됐든 결정된 건 없어요. 그래서 표준 준칙도 만들고 규정도 만들고 하는 기초로 쓰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도 해주면 좋은 거죠. 그리고 기왕 할 바에야 우리 세종시 어딘가에다 하면 좋겠죠. 그래서 그 1억 예산 용역비 예산입니다. 그것도 지금 정부 예산에는 빠져 있어서 제가 오늘도 가서 그거는 앞으로 노인네들의 우리나라 지금 국민 스포츠 같이 돼 있는데 필요할 것 같으니 또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하고